이 영상을 꼭 보세요. 당신은 윤을 의심하게 될 겁니다. 벌거벗은 몸이 단순히 받아들여질 뿐만 아니라 기대까지 되는 마을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세상을 오직 흑백으로만 볼 수 있는 섬은요? 여성의 출입이 전면 금지된 마을은요? 지금부터 우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기이하고 신비하며 놀라운 장소들을 함께 탐험하게 될 것입니다. 1. 인형의 섬 멕시코. 멕시코 소치밀코, 주차이밀코에 위치한 인형의 섬 또는 이슬라 데 라스 뭉케스는 그 음산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로 방문객들을 즉시 매료시키는 장소입니다. 이 섬은 나무와 구조물 곳곳에 수백 개의 인형들이 매달려 있는 모습으로 가득합니다. 처음에는 돈 훌리안 산타나 바레라, 돈 줄리안 산타나 베레라라는 남성이 이 인형들을 걸기 시작했는데 이는 섬 주변 운하에서 익사한 한 소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섬에서는 초자연적 현상에 대한 보고가 이어지고 있으며 어떤 이들은 인형이 스스로 고개를 돌리거나 팔다리를 움직이고 심지어 눈을 뜨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속삭이는 소리를 듣거나 이상한 에너지를 느꼈다고 말해 이 섬의 괴기스러운 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썩어가며 팔다리나 혼이 빠진 듯한 윤을 가진 인형들이 울창한 운하숲 속에 매달려 있는 이 장면은 초자연적 현상에 매료된 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오싹한 경험을 선사합니다. 이 섬은 매년 수천 명이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있으며 고스트 어드벤처스, 나 버즈피드 언솔브드 같은 프로그램에 소개되며 그 관심도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다른 유령 명소와 비교할 때 이 섬은 방대한 수의 인형들과 그에 얽힌 전설적인 이야기들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여행사들이 다크 투어리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용 투어를 기획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 핑겔라프 섬 미크로네시아. 인형의 섬의 속삭임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미크로네시아의 외딴 섬에 숨겨진 유전적 신비를 들여다봅니다. 핑겔라프, 핀젤랍 는 에메랄드빛 바다와 푸른 숲으로 이루어진 낙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풍경은 일부 주민들에게는 오직 흑백의 세계로만 보입니다. 핑겔라프는 생명의 섬으로도 불리며 전생맹, 아크로마톱시아 질환의 이례적인 유병률로 유명합니다. 이 질환은 전 세계적으로는 매우 드물어 인구의 약 0.003%만이 앓고 있지만 이 섬에서는 10%에서 30%에 이르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고 있어 유전학 연구의 소중한 자료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 질환의 기원은 177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태풍 랭키에키, 타이푼 랭키에키가 섬을 초토화시키며 단 20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이들 중 한 명이자 수장이었던 나안 무이키, 난미키는 전생맹 유전자를 지니고 있었고 이후 제한된 유전자 풀은 오늘날까지 이 즉증이 집중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세상 대부분이 색을 보며 살아가지만 핑겔라프의 주민들은 회색조의 세계에서 살아갑니다. 이로 인해 섬의 독특함은 더욱 두드러지며 유전이 공동체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유전적 고립은 핑겔라프를 유전학자들의 살아있는 실험실로 만들었습니다. 여러 도전에 직면하면서도 주민들은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생맹의 부작용으로 꼽히는 뛰어난 야간 시력은 어업 중심의 생계에 매우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 전략은 핑겔라프 이야기를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3. 캡다그드 프랑스. 지금부터는 더욱 매혹적이고 독특한 전통을 소개합니다. 여성의 성감대를 자극하기 위해 개미를 이용하는 관습입니다. 예민한 부위에 개미를 놓으면 전기 자극과 유사한 느낌이 유발되어 성적 쾌감이 극대화된다고 합니다. 모험을 즐기는 남성들에게 이 고대 기술은 색다른 감각을 제공하며 매혹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 이제 의자에 앉을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곧 프랑스의 특별한 마을 캡다그드, 캡디아그드로 빠져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나체가 단순히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극 권장되는 곳입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거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거나 공공 수영장 옆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아름다운 해변에서 일광욕을 할 때 모두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캡타그드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누드 마을입니다. 이 놀라운 마을은 거주자와 관광객 모두가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로 삶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해방의 공간입니다. 옷 없이 장을 보고 수영하고 밤새 춤을 출 수 있는 곳이죠. 이곳은 존중과 자유의 가치를 바탕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인간의 몸이 가장 본연의 모습으로 존중받고 찬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바로 문화적 기준입니다. 바로 옷을 입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 누드 유토피아에서는 모든 판단이 문 밖에 남겨지고 인간의 몸이 자연의 상징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이곳이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기존의 경계를 허물고 자유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캡타그드는 단순한 누드주의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은 활기찬 밤문화로도 유명하며 다양한 커플들을 위한 모험적인 클럽들이 즐비합니다. 당신은 이 독특하고 매혹적인 마을을 탐험할 준비가 되었나요? 누드주의에 익숙한 이든 단순히 호기심이 있는 이든 간에 캡타그드는 결코 잊지 못할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4. 나고로 일본 허수아비 마을. 모퉁이를 돌 때마다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지지만 그 시선이 인간이 아니라면 어떨까요? 일본 도쿠시마현 토커시마 위 외딴 작은 마을 나고로는 허수아비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은 실제 거주 인구보다 허수아비 수가 훨씬 많아 기이하면서도 매혹적인 분위기로 세계 각지의 호기심 많은 여행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만 해도 나고로는 활기찬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출신인 아야노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오사카로 떠나면서 점점 쇠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02년 아버지를 돌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그녀는 한때 번성했던 마을이 거의 비어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떠났고 노인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까마귀를 쫓기 위해 아버지를 닮은 허수아비를 만들었는데 이 모습을 본 이웃들이 실제로 아버지가 살아있는 줄 착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그녀는 세상을 떠난 이들을 사람처럼 닮은 인형으로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아야노는 마을 곳곳에 300개가 넘는 허수아비를 배치했습니다. 각 인형은 마치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조용한 추모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날 나고로에는 50명도 안 되는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수백 개의 허수아비가 곳곳을 채우고 있습니다. 낚시를 하는 인형, 버스를 기다리는 인형, 폐교된 학교에서 수업을 듣는 인형까지 이들은 마을의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자아내며 사라진 기억들을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고로는 전통과 창의성이 만나는 곳입니다. 이 독특한 허수아비 마을을 방문해 그 음산하면서도 아름다운 분위기를 직접 느껴보세요. 아토스산 그리스 여성 출입 금지의 성지. 나고로 마을이 침묵하는 허수아비로 과거 주민들의 기억을 보존하고 있다면 세계의 또 다른 외딴 장소는 오랜 전통을 엄격한 규율 속에 간직하고 있으며 기이한 매력을 발산합니다. 바로 아토스 산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신비롭고 금지된 장소 중 하나로 1000년 전부터 이어져 내려온 규칙들이 오늘날까지 바위처럼 단단히 지켜지고 있는 곳이죠. 그리스 아토스 반도에 위치한 아토스 산 수도원 자치공화국은 여성은 물론 암컷 동물의 출입까지도 철저히 금지된 신성한 영토입니다. 네, 당신이 제대로 들었습니다. 암컷 생명체는 단 한 발자국도 이 경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이곳에는 20개의 수도원이 자리 잡고 있으며 동방 정교회 신앙의 심장부이자 수도자들의 피난처, 숭배받는 순례지입니다. 1000년 넘게 전해지는 풍습과 법규가 철저하게 유지되어 온 장소이기도 하죠. 이 전통의 핵심에는 아바톤이라 불리는 규율이 있습니다. 여성의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법이죠. 이는 단순한 지역 전통이 아니라 종교적 신념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그리스의 국내법은 물론 국제협정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적이고 금욕적인 환경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수도사들은 여성의 존재가 기도, 명상, 수도 생활에 방해가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토스 산은 성모 마리아의 신성한 땅으로 간주되며
전설에 따르면 그녀만이 영적인 존재로서 이곳의 존재를 허락받은 유일한 여성이라 전해집니다. 아토스를 방문하고자 하는 남성들은 디아모니티리온이라는 특별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그 수와 체류 기간도 제한됩니다. 이곳의 규율은 엄격하게 시행됩니다. 몰래 들어오려는 여성은 심각한 법적 처벌이나 심지어 신체적 위험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점은 이 금지령이 암컷 동물에게도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수도사들은 여성과 암컷 동물 모두가 이곳의 고요함과 신성함을 흐릴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이 극단적이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토스 산의 정체성과 종교 실천에 있어 분리될 수 없는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오랜 전통은 지켜야 할 신성한 유산일까요? 아니면 현대사회에 맞지 않는 구시대의 유물일까요? 아래 댓글에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6. 다르바자 투르크메니스탄 지옥의 문 가스 분화구 광활한 사막 한가운데 불타는 바다 옆에 서 있는 기분이 어떨지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지금 소개할 장소는 50년 넘게 계속 타오르고 있는 신비로운 불구덩이 다르바자 가스 크레이터, 다바자 가스 크레이터 혹은 더 오싹한 이름으로 지옥의 문, 게이트 투 헬입니다. 당신이 투르크메니스탄의 카라쿰 사막을 지나고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메마른 공기, 거친 환경, 해가 지면 급격히 내려가는 기온. 그런 황량한 땅 위에 갑자기 나타나는 붉게 빛나는 거대한 구덩이, 그것이 바로 다르바자입니다. 이 타오르는 분화구의 이야기는 197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소련의 지질학자들이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 시추 작업을 진행하던 중 시추 장비 아래 땅이 무너지며 독성가스로 가득 찬 거대한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가스 확산을 막기 위해 연구진은 불을 붙였고 며칠 내에 꺼질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 불꽃은 지금까지 50년이 넘도록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경 약 70m, 깊이 약 20m에 이르는 분화구 가장자리에 서면 얼굴을 강타하는 열기와 함께 푸우 소리를 내며 타오르는 불길의 속삭임이 들립니다. 이 경험은 사람을 매혹시키면서도 자연의 거대하고 예측 불가능한 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듭니다. 이 지역은 식물조차 자라지 못할 정도로 척박하여 이 초현실적인 풍경은 마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느낌을 줍니다. 자연의 위력과 인간의 한계를 동시에 느끼고 싶다면 다르바자는 당신의 여행 리스트에 반드시 올려야 할 장소입니다. 7. 롱이어비엔 노르웨이 죽음이 금지된 마을. 죽음이 금지된 마을이 있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마치 공상과학 소설에서나 나올 법한 설정이죠. 하지만 롱이어바이엔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이곳은 북극권 스발바르 제도의 최대 거주지이자 행정 중심지로 독특한 법과 자연 조건이 공존하는 곳입니다. 롱이어비에는 극단적인 대조의 땅입니다. 겨울에는 몇 달 동안 태양이 뜨지 않고 완전한 어둠에 잠기며 여름에는 태양이 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환경은 마법 같으면서도 동시에 생존을 위협하는 요소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마을을 가장 유명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죽음 금지법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서는 사망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 또한 이색적입니다. 롱이어비에는 연중 영구 동토, 퍼마프로스트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시신이 자연스럽게 부패되지 않으며 미생물과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아져 공중보건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심각한 질병에 걸리거나 임종이 가까운 환자들은 본토로 옮겨져 치료를 받거나 매장됩니다. 게다가 이 마을은 전 지구적 위기에 대비한 스발바르 세계 종자 저장고 스발바드 글로벌 시드 폴트가 위치한 곳이기도 합니다. 산속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 생물학 요새는 농업 생물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세계 각국의 식물 종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롱이어비에는 단순한 북극 마을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8. 비아 라스 에스트레아스 남극, 얼음 위의 공동체. 지구 남쪽 끝, 얼어붙은 대륙 남극의 중심에는 세상 어느 곳과도 닮지 않은 마을이 존재합니다. 바로 비아 라스 에스트레아스, 빌라라스 이스트렐라스,
1984년 칠레 정부가 킹조지 섬에 세운 소규모 거주 공동체입니다. 이곳은 남극 대륙 전체에서 몇 안 되는 상시 거주 인구가 있는 지역 중 하나로 기온은 섭씨 60도까지 떨어질 수 있고 매서운 바람이 밤낮 없이 몰아치는 혹한의 땅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단순한 과학기지가 아닙니다. 비아 라스 에스트레아스에는 학교, 작은 병원, 우체국 등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으며 가족 단위 거주도 가능합니다. 보통 1에서 2년씩 머무는 이 주민들은 혹독한 조건 속에서 상호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거주지에서는 침대와 욕실을 공유하며 심지어 샤워 시간도 90초 이하로 제한됩니다. 이런 집단적인 불편함은 오히려 공동체 정신을 강화시키며 모든 사람이 서로를 도우며 살아가는 구조를 만듭니다.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인간은 살아가며 서로 연결되고 의미를 만들어갑니다. 남극의 얼어붙은 땅 위에 피어난 이 작은 마을은 인류의 끈기와 적응력을 상징하는 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9. 쿠버 패디 호주 지하에서 살아가는 마을 쿠버 패디, 쿠버 PD는 남호주 한가운데에 위치한 기이하고 독특한 마을로 지하에서의 삶이 발달한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늑한 주택부터 활기찬 레스토랑, 지역 교회까지 대부분의 건물이 땅속 깊이 파여 있습니다. 쿠버 패디라는 이름은 원주민 언어에서 유래했으며 구멍 속의 백인이라는 뜻으로 이 특이한 장소를 정확히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인구는 2,000명 조금 넘는 수준이지만 이 마을은 지하 생활 방식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왜 지하에서 살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호주의 외딴 지역 특유의 찜통더위 때문입니다. 초기 정착자들은 지하에 살면 그 무시무시한 더위를 피하고 연중 약 섭씨 22도의 시원하고 안정된 기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지하주택인 더그아웃은 단지 시원한 것만이 아니라 통풍 시스템 덕분에 신선한 공기를 유지하며 매우 쾌적하기도 합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 지상에서의 열기와 먼지가 사라지고 평화롭고 시원한 지하 세계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쿠버 패디에서 당신을 가장 사로잡은 것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당신이 가장 먼저 가보고 싶은 기이한 목적지는 어디인가요? 잠시 영상을 멈추고 아래 댓글란에 당신의 생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한 장소가 어디인지 꼭 듣고 싶습니다. 10. 소코드라 섬 예멘. 고립된 생물 다양성의 세계. 예멘 앞바다 아라비아해에 위치한 소코트라 섬은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지형 중 하나입니다. 바로 그 고립성 덕분에 이곳에는 독특하고 풍부한 생태계가 발달하였고 생물 다양성의 살아있는 박물관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식물은 용열소 드래곤 에스 블러드 트리입니다. 이 나무는 마치 뒤집힌 우산처럼 생긴 기묘한 모양으로 척박한 사막 기후에서 귀중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용의 피라는 이름은 이 나무에서 흘러나오는 붉은 수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고대 문화에서는 이 수지를 진짜 용의 피로 여기며 전통 의학과 염색, 심지어 마법 의식에도 수세기 동안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용열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소코트라에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고유종 동식물이 700종 이상 서식하고 있습니다. 식생으로는 부푼 줄기를 가진 사막 장미나 다른 행성에서 온 듯한 모양의 오이나무 등이 있으며 해안 수역 아래에는 세계에서 가장 다채로운 해양 생태계 중 하나가 펼쳐집니다. 알록달록한 물고기, 바다거북, 그리고 맑은 바닷물 속을 유영하는 돌고래들까지 소코트라는 다이버들에게는 천국이자 바다 아래 세계 또한 지상만큼이나 경이로운 풍경을 자랑합니다. 11. 휘티어 알래스카 하나의 건물에 사는 마을. 휘티어, 화이티이어는 평범한 마을이 아닙니다. 이곳은 거의 모든 주민들이 백이치 타워, 비기치 타워즈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요새 안에서 함께 사는 특별한 공동체입니다. 14층 높이의 이 건물에는 아파트, 상점, 우체국, 교회, 심지어 소형 병원까지 마을 전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휘티어는 1950년대에 군사기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이 대형 건물은 단순한 구조물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품은 자급자족의 우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휘티어 주민의 90% 이상이 이 한 건물에서 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혹독한 알래스카 기후에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보라와 함께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떨어지기도 하며 이처럼 가혹한 환경에서는 이동이나 난방, 온수 공급조차 큰 도전이 됩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들은 백이치 타워에 모여 살며 서로 협력하며 단단한 공동체를 형성해 왔습니다. 이곳은 인간의 생존 본능과 공동체 정신이 결합되어 하나의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12. 미야케지마 일본 화산 위의 삶. 미야케지마는 일본에 위치한 화산섬으로 주민들은 활화산의 위협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이곳은 일반적인 열대 낙원이 아닙니다. 여기서 방독면은 일상생활의 필수품입니다. 맞습니다. 미야케지마 주민들은 매일같이 방독면을 착용해야 합니다. 인근의 활화산이 유해한 황화물 가스를 지속적으로 분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고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2000년 대규모 화산 폭발로 인해 전 주민이 강제 대피했고 섬은 5년 동안 완전히 비워졌습니다. 당시 공기는 너무나 유독해서 생존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05년 이 강인한 사람들은 돌아왔습니다. 마스크는 이제 응급용이 아닌 일상용품이 되었고 언제든 착용할 수 있도록 항상 소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의 장면이 아니라 미야케지마의 현실입니다. 이 주민들은 재난을 삶의 방식으로 바꾸어냈습니다. 이들은 화산 활동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커뮤니티 전체의 안전을 위해 철저한 대비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그들의 준비는 정밀하고 그들의 정신은 꺾이지 않습니다. 13. 만샤이아트 나세르 이집트 쓰레기 마을. 카이로 외곽에는 만샤이아트 나세르 맨시안 레이저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흔히 쓰레기 도시로 불리는 이곳은 거리마다 쓰레기가 쌓여 있으며 재활용 플라스틱과 폐자재로 지어진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하지만 이것 보기 혼란 뒤에는 놀라운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곳의 주민들, 즉 자발린은 카이로의 조용한 영웅입니다. 이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분류하여 재활용하며 카이로 인구 2천만 명이 넘는 대도시 위 방대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약 25만 명이 자발린이 이곳에서 거주하며 도시 쓰레기의 약 90%를 재활용합니다. 이 수치는 미국의 평균 재활용률 35%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만샤이아트 나세르를 진정으로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단순한 처리량이 아닙니다. 바로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꾼 공동체의 방식입니다. 이곳에서 재활용은 단순한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삶의 철학입니다. 가족들을 부양하고 환경 지속 가능성을 추진하는 방식이죠. 비록 외관상은 어지럽고 더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곳은 생명력과 목적이 넘칩니다. 자발리는 자신들의 일과 공동체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회복 탄력성과 창의성은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14. 힐리어 호수, 호주, 마법 같은 분홍빛 호수. 당신이 서호주 레셰르슈 군도 미들 아일랜드를 항공기로 가로지르며 그 원시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 펼쳐지는 숨막히는 장면. 울창한 초록숲과 짙푸른 남대양 사이에 놓인 검 색깔의 선명한 분홍빛 호수. 바로 힐리어 호수, 힐라이어 레이크, 자연이 만든 초현실적인 추상화 작품입니다. 이 호수가 특별한 이유, 아니 인스타그램에서도 눈을 사로잡는 이유는 바로 그 강렬한 분홍색이 1년 내내 유지된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다른 분홍빛 호수들과 달리 힐리어 호수의 물은 담아내도 색이 변하지 않습니다. 이 신비로운 색의 비밀은 두날니엘라 살리나, 더나리엘라 살리나라는 박테리아 덕분입니다. 이 조류는 카로티노이드라는 색소를 생성하는데 이는 당근의 주황색을 만들어내는 성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이 호수는 염분 농도가 매우 높아 특수한 생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덕분에 분홍빛이 변치 않고 유지됩니다. 그러나 힐리어 호수의 신비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호수는 마치 마법처럼 고요하고 신성한 분위기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동차로는 접근할 수 없으며 오직 비행기나 보트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어
이 호수는 더욱 희소하고 매혹적인 느낌을 줍니다. 15. 카와 이젠 호수 인도네시아. 밤을 밝히는 푸른 불꽃.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카와 이젠, 카와 이연 호수는 활화산 분화구 안에 자리한 거대한 에메랄드빛 산성 호수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가 지면 대지는 신비한 푸른 불꽃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문을 연 듯한 광경입니다. 이 호수는 세계에서 가장 큰 산성 호수로 낮에는 에메랄드처럼 빛나는 녹색 물빛이 장관을 이루고 밤에는 화산에서 방출되는 황이 자연적으로 불붙으며 네온 블루의 불꽃을 만들어냅니다. 이 푸른 불꽃은 암흑 속에서 춤을 추듯 움직이며 분화구 전체를 마치 외계 행성의 풍경처럼 바꾸어 놓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 아래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이 장면은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전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르면 첫 햇살이 호수 위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며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완벽한 꿈결 같은 풍경으로 마무리됩니다. 화려한 호수와 거친 화산 지형의 대조는 사진작가들에게 최고의 무대가 되어 숨막히는 사진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표시되는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보세요. 분명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세요.